안녕하세요, 어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제가 앞서 1, 2, 3월 바다낚시 대상 어종을 소개했었죠. 자, 오늘은 4월 한 달 동안 가장 확률이 높은 가장 핫한 대상 어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두 종류로 제가 줄여봤는데, 첫 번째는 이면수어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면수어 낚시가 강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핫했어요. 그만큼 자리싸움도 치열하고, 강원도에서는 이면수어를 주로 새치라고 부릅니다. 주요 낚시 스팟은 강원도 최북단인 고성, 속초, 양양, 삼척까지. 자, 이 일대가 이제 이면수어 낚시 스팟이 되겠고, 포인트라고 한다면 요거 제가 너무 자세하게 포인트를 소개하면 현지인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켜시고 위성 모드를 켜시면 지형이 다 드러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항, 포구, 그리고 방파제면 포인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 방파제 초입에 있는 갯바위,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갯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면 대부분 이면수어 낚시가 가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원도 북부 지역은 낚시 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군사 지역이 많아서 철조망이 있고요, 초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제외가 됩니다. 조금 구체적인 포인트로 들어가자면, 가장 핫한 곳이 고성에 있는 아야진항이랑 공연진항이 되는데, 이 일대 테트라포드는 물론이고 갯바위는 정말 1m 간격으로 칼싸움을 할 만큼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신 분들 아침 일찍 와서 낚시를 하시고 점심 때 철수를 하는데, 이미 그 철수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2-3시간 전부터, 좀 심한 경우에는 전날에 미리 와서 자리를 찜해 놓기도 합니다. 이런 혼잡함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비교적 한산한 포인트죠. 보통 뭐 백도, 방파제나 외용치항 이런 데서 낚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자, 양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표적인 포인트가 수산항 방파제가 있겠죠. 시즌은요, 1, 2월은 먼바다에서 배에서 조업이 되고, 한 3월부터 해안가로 가까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한 달이 가장 피크, 늦게까지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만 4월 한 달에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크기는 이면수어는 65cm까지 자란다고 나와 있는데, 시장에 가끔 이만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낚시로 잡는 주종은 25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물때와 시간이 또 중요한데, 동해권이라서 물때는 크게 타지 않습니다만 시간은 좀 중요합니다. 일단 이른 새벽에 동틀 무렵부터 오전 9시, 늦게까지 10시까지가 가장 입질이 활발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10시 이후 정오 때도 입질이 들어오긴 합니다. 또 해가 질 한 4시부터 6시 사이, 이때가 또 한번 활발해집니다. 입질 수심은 대중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뱅에돔이랑 약간 비슷해서 밑밥을 좀 많이 뿌리면 밑밥 띠를 따라서 피어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수면에까지 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 포인트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 뭐 5m에서 좀 깊은 곳은 7, 8m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활성일 때는 바닥 가까이 채비를 내려주시고, 양옆에는 조사님들 채비가 있잖아요. 면사매듭이 어디 붙은지 대충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중층까지 활성도가 좋으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장비하고 채비인데요, 감성돔 낚시의 연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호 낚싯대가 기본이고, 찌도 0.5호 보다 고부력이면 좀 불리합니다. 이면수어 입질이 깔짝깔짝거릴 때는 0.5호치도 미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막대찌입니다. 3비에서 한 0.5호 정도 되는 막대찌를 쓰는 게 좋고, 인터넷에 막대찌 채비 검색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00번에서 3,000번 정도의 스피닝 릴 또는 LBD 릴을 쓰시면 되고요. 원줄은 2.5호 정도면 무난할 겁니다. 2호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치수인 1.5호에서 1.7호 정도 쓰시면 되고, 목줄 길이는 짧게 합니다. 한 2m를 넘지 않게 하시고, 감성돔 바늘은 2호에서 3호까지 쓰는데, 얘들의 먹성에 따라서 안창거리죠. 아주 그냥 깊게 목구멍까지 밖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바늘 크기를 3호에서 4호까지 키워주시고, 화챔질이 몇 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감성돔 바늘 2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날 활성도에 따라서 바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속조류가 있기 때문에 봉돌, 여부력을 줄여줄 만한 봉돌은 목줄에 한두 개 정도 분납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미끼는 크릴을 주로 쓰면 됩니다. 백크릴 쓰시면 되고요. 밑밥이 필요합니다. 꼭 특히 양옆으로 조사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밑밥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내채비를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져요. 밑밥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크릴 한두 장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감성돔용 파우더는 비중이 좀 무겁기 때문에 뜨던 애들까지 밑으로 가라앉힐 수
수 있어요. 그래서 뱅에돔이나 참돔용 쓰시면 무난할 겁니다. 자, 이제 이면소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면소는 예로부터 껍질이 굉장히 맛있기도 유명한 생선입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자작하게 둘러서 약간 튀기듯이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질을 하실 때 그냥 내장만 빼고 배 갈라서 펼쳐야 돼요. 고등어 자반처럼. 그리고 미리 소금을 좀 충분히 뿌려둬서 소금이 어느 정도 간이 좀 배게 하루 정도 재워놨다가 다음날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고, 두꺼운 껍질을 바삭하게 익혀서 고구만 싹 떼다가 밥에다 싸 먹으면, 자, 이면서 껍질 쌈 싸 먹다가 청소꾼도 망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맛있는데 살만 드시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전 거기다가 또 마늘 기름을 끼얹고 간장 소스 달콤하게 해서 그거 뿌려가지고 뭐 파채랑 같이 먹던가 그렇게 해서 탕수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림도 이용되고요. 이면서는 또 살아있을 때 회도 먹는데, 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한류성 어종에는 가끔이지만 내장, 살에도 물개충이라는 기생충이 가끔 박혀있기도 합니다. 요거 입에 들어가면은 고래충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니까 요건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로 이제 이면소랑 또 유사 어종이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쥐노래미, 동해권에서는 돌삼치라고 하는데 이면소랑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수입산 이면소, 주로 러시아나 캐나다산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표준명으로 단기 이면소라고, 우리 국산 이면소랑은 사촌이지만 같은 종은 아닙니다. 이 단기 이면소 같은 경우는 냉동이고요. 비린 맛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이면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뭐 급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뭐 군부대 납품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이면소를 드신 분들은 아, 이면소를 비리고 마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국산 이면소는 종도 다르고 맛에서도 월등히 낫습니다. 두 번째는 도다리, 봄도다리. 표준명으로는 문치가자미. 그런데 표준명으로 도다리가 또 따로 있죠. 포피 무늬가 막 이렇게 있는 그 도다리는요, 사실 남해권에서는 호박가자미나 담배도다리, 담배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부터 손조들이 도다리, 참도다리, 봄도다리라고 했던 것은 이 표준명 도다리가 아니라 문치가자미가 되겠습니다. 봄도다리라고 우리가 이제 낚시를 많이 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문치가자미고, 목포나 서해권에서는 돌가자미가 섞여서 잡히기도 합니다. 시즌은 일단은 12월부터 1월까지가 금어기입니다. 금어기가 해제되는 2월 1일부터 조업이 가능하고요. 물론 낚시도 가능하고요. 크기는 50cm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대형 개체는 드물어요. 보통 우리가 낚시로 잡는 주종은 손바닥 사이즈죠. 한 20cm에서 35cm 정도,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 스팟은 동해부터 남해, 서해, 북부까지 모든 스팟, 모든 해변가, 가장자리는 갯바위, 그리고 방파제, 테트라포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도다리 시즌이 닿는 곳이 남해안 일대, 가장 유명한 곳이 진해만, 그리고 뭐 거제도, 통영, 이렇게 삼천포까지 갑니다만, 진해구 앞에 있는 이제 항이나 선착장에서 많이 출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덕 선착장, 카페리 선착장, 안골포 외 진해구에 있는 항만에서 많이 도다리 낚시가 이제 출항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포입니다. 목포가 또 도다리 산지로 유명한데, 목포는 진해보다는 아주 반달 정도 시즌이 늦다고 보시면 되겠고, 3월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는 5월까지 시즌이 이어집니다. 목포는 북항 선착장 일대에서 많이 배가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포항이 있는데요. 포항은 주로 발산항이나 영일만항에서 도다리 낚싯배가 출항이 되고 있고, 해안반도 쪽에 지금부터 한 5월, 6월까지 도다리가 많이 잡혀요. 대표적인 포인트라면 모항, 방파제, 천리포, 만리포, 그 위에 구름포 해수욕장 일대 도다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외에 안면도권, 군산, 격포권에도 다 도다리 포인트고, 물때하고 시간이 또 중요해요. 일단 물때는 선상낚시다 보니까 내만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근데 너무 물이 안 가면 도다리도 먹이 활동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잘 흐름이 좋은 사리보다는 조금 죽은 물때, 11물, 12물, 13물, 또 살아나는 물때죠. 3, 4, 5, 6물. 이때 도다리 낚시하기 굉장히 좋고요. 시간은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죠.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많이 활발합니다. 입질 수심은요, 철저하게 바닥층을 공략하는데, 자, 도다리 포인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갯벌에는 의외로 도다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갈이나 어느 정도의 모래가 섞여 있는 암초나 자갈이 조금 섞여 있는 산이질 모래바닥에
도다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추를 바닥에 내리면은 일부러 추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찍어서 모래 바람을 일으킵니다. 도다리는 어쨌든 간에 뭔가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야지만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조가가 떨어져요. 고폐질을 하시고 추를 바닥에 찍는다 생각하시고 모래 먼지를 일으켜주세요. 1분에 한두 번씩.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은 도다리가 무는데 입질이 약을 때가 있어서 살짝 뭐 잡아당기거나 탈탈거릴 때 바로 채면은 벗겨질 확률이 많습니다. 확실히 물고 조금 가져갈 때 그때 채는 게 좋고요. 장비는 일단은 선상 낚시와 원투 낚시로 나뉘는데 원투 낚시 때는 25에 450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25는 25호가 아니라 25호짜리 추의 그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낚싯대라는 뜻입니다. 자, 30, 450은 30호짜리 추를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25호라고 되어 있어도 30호까지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450은 낚싯대 길인데 웬만큼 좀 길어야 비거리가 나옵니다. 최소 한 50m 이상 날릴 수 있어야 되고요. 릴은 5000번 스피닝 릴이면 무난하고 원줄은 나일론으로 4호에서 5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보통 이제 낚시점에서 파는 묶음체 채비를 많이 쓰시는데 도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자작 채비입니다. 그런데 자작 채비를 좀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외줄 이제 구멍 봉돌, 버린 봉돌이라고 하죠. 한 20호에서 25호 정도 되는 구멍 봉돌을 좀 구매하셔서 원줄에다가 구멍 봉돌을 끼우고 거기다가 쿠션 고무를 끼우고 도래로 위채비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목줄은 2.5호에서 3호 정도 되는 카본줄을 약 한 40cm 정도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12에서 14호 정도 되는 세이코 바늘 또는 도다리 전용 바늘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너무 큰 바늘은 안 됩니다. 도다리가 입이 작아서.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팁인데 원투 낚시 던진 다음에 1분에 한 번씩 끌어주면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미끼를 보통 청개비나 참깨찌렁이 쓰거든요. 바닥에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으면 도다리가 식별을 잘 못합니다. 미끼가 사실은 바닥에서 한 30cm, 50cm까지 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중에 속조리를 좀 받고 뜨게 하려면 이제 목줄에다가 발포찌 같은 거를 하나 달기도 합니다. 봉돌이 바닥에 있고 목줄에서 이렇게 약간 떠오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먼지를 보고 들어왔던 도다리가 떠있는 갯지렁이를 보고 달려들죠. 그리고 미끼 끼울 때 중요해요. 활성도에 따라서 다른데 통째로 끼워서 잘 되는 날도 있고 조금 입질이 얕고 까작까작거린다 그러면은 대가리부터 끼는데 갯지렁이의 몸통을 잘라서 바늘침을 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바늘침보다 약간만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갯지렁이 내장에 이제 진액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고도 달려드니까 바늘 크기에 거의 맞게 끼워주시는 게 또 허첨지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리끝 보기용이라고 해서 초리끝에 딸랑이 하나 달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산상 낚시는요, 어지간한 낚시배에서는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하실 분들 대여하시고 자세라고 있어요. 자세. 연날리기처럼 줄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요것도 다 구비를 해놨으니까 줄 낚시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낚싯대를 쓰실 분들은 요새 가레이라는 도다리 전용 낚싯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걸 쓰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농어 루어대 혹은 참돔 타이라바 중에 미디엄 라이트대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엄 라이트대를 쓰실 때는 베이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트릴을 써주시고, 농어 루어대를 쓰실 분들은 스피닝리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합사줄을 감아놔야 되는데 보통 1호에서 1.5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따로 쓰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도다리 펜드 채비가 있어요. 낚시점에 가면 다 팝니다. 쌍발로 되어 있는데 바늘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홍개비나 청개비나 혼무시, 참갯지렁이를 달아서 쓰면 되겠고. 그리고 봉돌은 일단은 진해권 기준으로 했을 때 25에서 35호, 40호 잘 안 넘어갑니다. 그쪽은 조류가 약해서. 선장이 그날 얘기해주는 봉돌로 맞추시면 되고요. 목포권은 좀 조류가 세기 때문에 한 40호까지 쓰기도 하고요. 넘어가기도 합니다. 남해권, 특히 통영이나 진해 쪽에서 같이 잡히는 손님 고기라면 도토렘이라고 쌍동가리가 있고요. 요즘에 또 보리멸이 잡히고 있고 성대가 함께 잡힙니다. 그리고 목포 쪽에는 이제 서남해 쪽이다 보니까 간재미가 가끔 잡히기도 하고요. 진우래미가 잡히기도 하고 돌가자미가 가끔씩 잡히기도 합니다. 도다리는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 보통 회로 많이 드시죠. 작은 거는 또 뼈째로 새꼬시를 해서 드시고, 큰 거는 통째로 퍼떠서 썰어 드시는데, 사실 지금 이맘때 도다리는 산란을 마친 도다리 새살을 찌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살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방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통째로 회로 썰어 드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쑥국으로 많이 이용하죠. 특히 지금 4월 한 달 동안은 회풍 맞고 자란 해수, 또 갓 캐는
햇쑥이라고도 합니다. 섬 지역에서 자란 이 쑥이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줄기도 여려서 국 끓여 먹기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5월이 넘어가면서 얘들은 질겨지고 향도 사라집니다. 그 사실 도다리 쑥국의 주역은 도다리라기보다는 쑥이죠. 구이도 좋고 조림도 좋고 매운탕도 좋고 뭐 전천후로 이용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철은 많이 잡히는 시기로 따지면 2월부터 한 5월 사이가 되겠는데 횟감으로서의 제철, 즉 지방질이 끼고 살이 가장 많이 찔 때는 산란 전이죠. 도다리는 산란은 12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인 한 10월, 11월인데 11월만 돼도 이미 이제 알배기가 나오면서 살이 좀 물컹물컹해져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6월부터 한 9월 정도 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은 이면소와 문치가자미, 즉 도다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유용하고 알찬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그램엔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